안녕하세요. 역사탐구가 홍법 박익순과 함께 떠나는 주말 역사 산책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은인을 배신하고 영화를 누렸던 중종 시대에 그 송사련과 그 아들에 관해서 역사 산책을 해봤는데, 오늘은 선조 때 그 동인의 영수 이발에 관해서 역사 산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발은 호남의 명문가로 알려진 광산이씨 집안에서 1544년 전라도 광주목 대촌면 유등곡이라고 하는 곳에서 출생을 했는데, 지금으로 보면 이 화순 그 남평 지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25살 때인 선조 1년 1568년이죠. 이때 생원시에 합격을 했고 5년 후인 30세인 선조 6년 1573년에 문과 알성시의 장원으로 급제한 수재예요. 장원 급제하고 나서 예조 좌랑에 임명이 됐어요. 그리고 그 1년 후에 바로 이조 정랑에 기용이 됐는데, 이 이조 정랑이라고 하는 자리가 관리들의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관리를 추천하고 심사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원래 관리의 인사의 최고 책임자는 이조 판서인데, 이 판서의 권한이 너무 막강하기 때문에 이 관리의 임용에 관해서는 그 실무자인 정랑과 좌랑, 전랑들에게 맡겼던 것이죠. 조선시대에는. 이조 정랑의 자리에 오르면은 다른 부서의 그 판서들이라 하더라도 눈치를 보는 그런 입장이 있었어요. 그 선조 때의 그 동서 분당이 시작이 된 것이 바로 이때쯤이에요. 이발이 이조 정랑에 있으면서 우선 인사권이 있으니까 자기와 친분이 있는 사람들을 많이 등용을 해서 자연히 이발이 그 동인 쪽에 수장이 되는 그런 위치에 있었어요. 이발이 이제 이조정랑을 마치고, 이 이조정랑이 되면 그 후임자를 자신이 천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가 돼 있었는데, 그 후임을 누구로 지정을 했냐면 바로 김효원으로 지명을 했어요. 그 김효원 때서부터 이제 동인과 서인이 구분이 되는데, 김효원은 동인 쪽에 속하고, 그 김효원의 그 반대편에 있던 사람이 이제 서인의 심의겸인데, 김효원까지는 그런 대로 이제 그 계승이 됐는데, 김효원이 그 이조정랑으로 추천이 될 때 그 심의겸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이조 참의, 이조정랑의 바로 우위 신분인데, 이조 참의에 있던 심의겸이 김효원을 반대를 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김효원이 이조정랑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제 김효원이 그만둘 무렵에는 또
심의겸의 동생인 심춘겸을 또 추천을 한단 말이지. 그래 그때는 또 김효원이 반대를 해. 이래서 이 동서분당이 시작이 됐는데 이런 와중에서 그 심의겸 편에 붙어 있던 사람이 정철이야, 송강정철. 그래서 이 선조 때 최초로 그 전에는 훈구파와 살인파의 대립으로 살인파들이 대거 학살이 되고 했었는데 이제는 훈구파들이 이제 자취를 감추고 살인파들끼리의 싸움이 시작된 거란 말이지. 그래서 이 당시에 율곡 이는 서인 쪽에 가까운 사람이지만은 율곡 이가 이 동인의 그 영숙격인 이발과 서인의 그 영숙격인 그 정철이 하도 사이가 안 좋기 때문에 서로 불러다 놓고 좀 화해하도록 이렇게 종용을 한 바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성사를 보지 못하고 오히려 이제 점점 그 동인과 서인의 골이 깊어가. 그렇지만 그 당시에 동인과 서인의 그 권력 분포를 보면은 동인들의 세력이 더 왕성했어. 그래서 이 정철은 그 이조정랑의 여파 속에서 동인들의 그 득세 속에서 정철이 오히려 피해를 보고 파직이 되는 그런 상황을 맞았어요. 정철이 이제 3년간 호남에 은거를 하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다시 나와서 복수를 하게 되는데 1589년 그때 이제 정열이 모반 사건이 나죠. 이 정열이 모반 사건은 지난번에도 계속 얘기를 했지만은 이 정열입이 원래 그 율곡 이의 휘하에서 성장을 한 사람인데 이 율곡 이가 정열입도 이제 그 이조정랑의 자리가 탐났을 거 아니에요. 이조정랑의 자리에 추천이 됐는데 그 선조가 율곡 이한테 그 의견을 물어보니까 율곡 이가 정열입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지. 그래서 정열입이 이조정랑의 자리를 차지하지 못했어. 그러다가 이제 이 율곡 이가 사망을 하고 나서는 그 이발의 편에 붙은 거예요. 동인 쪽에 가서 붙어서 이에 대한 비평을 계속 늘어놔. 그러니까 이 선조의 기에도 들어갔고 선조가 그 아주 배은망덕한 사람이라고 해서 그 정열입을 조금 경계를 하게 됐고 정열입은 그 기미를 알아채고 이제 벼슬을 그만두고 자기 그 고향으로 내려가서 대동계를 조직을 해. 이 대동계라고 하는 것은 그전에는 뭐 양반이나 돼야 말 타고 활쏘기를 할 수가 있었는데 정열입이 고향에 내려가서는 뭐 그 노비 출신이든 중인이든 양반이든 다 포함을 시켜가지고 대동계를 조직을 해가지고 군사훈련을 한단 말이지. 이러한 것이 그 반대파의 눈에는 아주 이 모반 행위로 비춰진 거예요. 그것이 세력이 황해도까지 뻗치게 되니까 황해도에 있는 그 고을원이 장계를 올려 이 정열입이 모반을 하고 있단 말이지. 그래서 이 정열입을 잡아들이라고 하니까 정열입은 도망을 가다가 결국은 뭐 진안 쪽에서
자결을 했단 말이에요. 도망하다가. 그래서 일단 정열입의 사건은 이제 거기서 끝났는데 그 당시에 그 이조정랑의 자리를 두고 다투면서 이 피해를 보고 파직이 됐던 정철이 이번에 다시 나타나 가지고 그 정열입 사건을 파헤치는 우의관, 판관, 재판관으로서 임명을 받게 됐단 말이에요. 우의정의 제수를 받아가지고. 그런데 그 뒤에 이 정철의 뒤에는 송익필이라는 사람이 뒤에서 조정을 해. 그 송익필이라는 사람은 그 이발하고 상당한 그 원한 관계가 있는 사람이지. 원래의 그 송사련, 송익필이 그 우대주로 가면 노비의 후손인데 이제 그 안당을 예삼촌 안당을 잘 만나서 신분이 상승이 되고 안당가를 모함을 해서 절충장군이라고 하는 일품벼슬까지 올라갔었단 말이지. 그래서 그 아들들 송익필이 아주 그 교육도 잘 받고 율곡이나 정철 이런 성원 이런 사람들하고 교류를 하면서 아주 학문적으로도 높은 그런 경지에 올라 있었는데 이 나중에 이것이 탄로나 가지고 결국은 그 다시 노비 신분으로 환속이 되는데 이 노비로 다시 만든 것이 동인의 그 이발이란 말이지. 이발하고 그 같은 계열에 있던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 송익필이 이발을 아주 극히 저주했던 그런 상황이야. 근데 그 이발이 그 정열입하고 아주 친한 사이였었단 말이지. 이 정철하고는 송익필이하고 친구지간이고 또 이발은 그 정열입하고 아주 가까운 친분 사이에 있는 거야. 그래서 정열입은 이미 죽었지만은 그 송사를 다스리면서 이 정철이 정열입의 집을 수색을 해보니 거기에서 이발하고 편지를 가장 많이 나눈 사람이 바로 정열입하고 가장 그 편지를 많이 나눈 사람이 이발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발을 색출을 해가지고 선조한테 보고를 하니까 선조가 이발을 귀양을 보내도록 그렇게 명을 내려. 그래서 이발이 그 함경도 종성으로 유배를 가게 되는데 그 유배를 가게도 내버려 두지 않고 거기서도 또 유배지로 끌려가는 중간에 다시 하옥을 시켜가지고 혹독한 고문을 가해가지고 결국 이발은 귀양지에 가기도 전에 그냥 사망을 해버렸어요. 이게 그 보복 정치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그 이발뿐만이 아니고 이발의 그 형제들, 동생들이 이길과 이급이 있었는데 이 두 사람도 다 죽여버렸어. 그뿐 아니라 그 이발의 어머니가 82세인데 82세대는 어머니도 뭐 그냥 그 고문을 하다가 맞아 죽고 또 이발의 아들은 8살밖에 안 됐지만 8살 된 아들도 그냥 압술형으로 가해가지고 사망을 했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발의 그 가문은 아주 쑥대밭이 돼버린 거예요. 먼저 그 송사련이 그 안당의 자식들을 전부 그냥 그렇게 가혹하게 죽인 거와 마찬가지로 이런 이 보복을 또 이발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렇게 정쟁으로 이제 변해가는데, 이제 선조가 죽고 광해군이 왕위에 올라서는, 자, 이발의 가까운 사람들이 이발이 정열이파하고 친한 것은 맞지만은 그 이상은 아니다. 모반을 내 가담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해서 그 신원을 요청을 했어요. 그 광해군은 그 아버지가 한 일이기 때문에 아들로서 그 불효를 저지를 수 없다는 뜻으로 해서 그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광해군도 이제 그 몰락을 하고 다시 이제 인조가 반정을 일으켰는데, 인조 때에 가서 비로소 동생 이길과 함께 제가 면해지고 이제 관작이 복원이 됐고 또 몰수된 재산도 이제 되돌려줬지. 근데 이 인조는 이제 서인들이 반정을 일으킨 그 서인 세력들이란 말이지. 그 이발은 그 동인이고, 그러니까 정파가 달랐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발이 억울하게 됐다,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 썼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판단을 해서 관작이 복원됐다는 거로 보면은, 그 당시에는 이 당파 싸움이 그렇게 참 심했어도, 자, 잘못된 것은 비록 반대파다 하더라도 그 용서를 해주고 이랬었는데, 요즘하고는 좀 상황이 다른 거예요. 요즘에는 뭐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반대파라고 하면 무조건 그 죽이고 보는 그런 세상이 됐으니까 말이지.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숙종 때 가서는 이발과 이길의 그 절개, 그 행시를 기려가지고 그 마을에 정문까지, 정려문까지 세웠다고 그래요. 그 사가들도 이 조정에 그 당시에 조정에 있는 그 서인 사람들마저도 이 이발이 그 처형을 받은 것은 그 이발의 행실과 관계없이 이 정철과의 관계가 너무 앙숙지간이었기 때문에 이런 그 동인 사람들을 정철이 그냥 너무 많이 가혹하게 그 몰살을 시켰다. 원한을 위해서 말이지. 물론 이제 그 뒤에는 송익필이라고 하는 또 다른 이제 원한자가 뒤에서 조정을 했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지만은, 어쨌든 이발의 일가가 이렇게 처참하게 몰살된 후에 그 나중에 정상으로 회복이 됐다. 그래서 그 이발이 이렇게 되니까는 그 이발의 처조카, 그러니까 이제 윤선도라고 하는 고선 윤선도 있잖아요. 윤선도의 고모부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윤선도도 그 남인으로 분류가 되는데, 윤선도도 그 정철이라고 하면은 아주 그 뿌리 깊은 원한을 품게 됐다고 이렇게 지금까지 알려져 있어요. 지금까지 조선 역사를 쭉 다루면서 이발을 끝으로 이렇게 역사 산책을 해봤습니다만은, 다음 주부터는 우리 이제 국내 문제는 여기까지 다루고 이웃에 있는 일본의 역사를 좀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음 주부터는 일본과 우리 나라의
그 관계를 한번 살펴보면서 역사 산책을 해 나가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